자, 오늘은 저희가 노랗고 까맣게 옷을 입었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벌써 14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있었는 게 아니고 오늘 예,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오후 2시니까 관련된 뉴스 먼저 정리 좀 해볼게요.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됩니다. 추모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참석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참석하고요. 그리고 경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화환을 보내서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나 이 관련해가지고 기사 하나 봤는데 진짜 짜증나는 게 경이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영화 보면서 울었다면서. 와, 경희 영화관을 갔으면 네 진짜. 이미 뻑적지근하게 티가 났겠죠. 또 내가 거기다 또 거짓말한 거야. 김건희도 같이 가서 또 보고. 영화관 안 그러지 갔겠지, 뭐 안에서 뭐 봤겠지. 아니 그러면 지금 아직 그 개봉 영화를 뭐 저만 영화관에 아니, 필름을 갖다가 뭐 노무현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지. 나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그거를 언제 봤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네. 몰라, 그거 뭐 눈물을 흘려서 거기에 뭐 꽃을 보냈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내가 근데 나는 아니 이 이상한 새끼들이 게 지들이 그러니까 죽음에 몰아넣고 울어? 암호야? 경이 내가 노무현 대통령 영화를 보고 내가 울었다고 그 얘기를 기자들 모아놓고 했을까? 그걸 어떻게 할까? 운 거를 누구한테 보여줬을까? 야, 정확하게 운 장면이 요거예요. 국민일보 기사네. 박근혜 사진처럼 눈 안 감고 뚝뚝 흘리는 사진이라도 하나 있어야 믿는 거 아니야?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화환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는 놈도 이진복이네. 하긴 뭐 그게 하는 일이 그거지만. 네. 어찌됐거나 그건 관심이 없고요. 아, 후보 시절에 울었다고? 그걸 그때 봤어? 뭐야? 13년 돌아가시고 13년 지난 다음에 봤어? 그거를 기사 제목으로 뽑으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나는 진짜 난 정말 기레기들 때문에 내가 화병에 왜냐면 걸려서 죽을 것 같아, 요새 정말. 윤석열이 순방이나 관심이 있지. 예, 지금 관심은 차기 당권 및 대권 주자인 한동훈한테가 있거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기사를 내는데 한동훈이 펜을 떨어졌다. 아, 한동훈이 그거. 펜을 주셨다. 한동훈이 허리를 숙였다. 이게 언론사들마다 나온 탑인 거예요. 제목인 거야. 이거죠. 어. 펜 떨어뜨린 한동훈 장관. 근데 펜 줍는 한동훈 장관. 펜 기레기들이 준 한동훈 장관. 모르는 게 있다? 지금 왜 예전에도 국민 밉상 나경원도 기사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비호감도가 플러스 1 되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안농도 똑같아요. 기사 하나 나올 때마다 비호감도가 플러스 100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뭘 가만히 모르는 거야. 있으면 괜찮을 텐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칭찬하고 우쭈쭈 해주는 기사들만 있다 보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 명신이 기사도 똑같잖아요. 나올 때마다 비호감도가 플러스 1000씩 되잖아요. 뭔가 될 만한 짓을 하고, 뭔가 착한 짓을 하고 나와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미디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이런 기사를 내면 누가 믿겠냐고. 누가 네가 그걸, 울었다고 하겠어. 울었으면 네가 악어의 눈물인 거야. 니네 검사 새끼들이 결국은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부터 딴지 넣기 시작해갖고,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누가 아니. 보더라도. 그래요. 울 수 있어. 울디 말디 네가 운 게 뭐가 중요해. 너 따위가 운 게 왜 기사거리가 왜 되냐고 내 말은. 근데 이거는 그 후보 시절에 한 거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속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속아 넘어간 놈들이 중심들이지. 사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지금 추도식에 지으며갖고 낸 메시지가 없잖아요. 없어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없어. 공식적으로 아무 말 안 한 겁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했다고 말하기 뭐 하니까 후보 지금 시절에 있던 거. 후보 시절에 영화 보고 울었다 이 얘기를 뒤늦게 기사를 써내는 거죠. 기레기가 그렇게 전화해서 보셨죠?
저는 이렇게 써냈어요. 보셨죠? 아니 왜 그 김건희도 그랬잖아. 그 7시간 통화에서 자기 진보였다고. 미친년. 아니 근데 진보라니. 아무튼 지금 골 때리고 있는 있어, 상황에서 진상이. 여야에 있는 이제 그 의원들을 비롯한 당 대표들이 전부 다 이제 봉화에 모이는데요. 네. 맨날 그 어디 가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땅기현이하고 이재명 대표는 둘이 만나면 얘기라도 좀 하기는 할까요? 여기에서 아니 뭐- 아직도 공식적으로 대표회담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 새끼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땅기현은 본인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는 대표잖아요. 그래 일단은 대표니까 만나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만나본들. 만나본들 얘가 하는 얘기는 하나도 권한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라도 들어야지. 아니. 사실 저는 바지예요. 사실 저는 대통령실에서 전화 받고 움직이는 놈이에요. 라는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마치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대우해주고 만나주는 듯한 그 기레기들의 또 우쭈쭈 기사들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여당 대표가 정말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없을 수 있나 싶긴 하네요. 원내대표 이름 나 아직도 모르겠어. 뭐지? 윤재호. 근데 지역은 누구야? 어디야? 그러니까 아니 어디야? 도대체 지금 우리 국회가 어디야, 도대체? 지금 존재는 하는 거야? 거부권 할 때나 좀 그 뉴스에 나올까? 뭐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국정감사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윤재욱은 대구 달서 을이네요. 또 되고요? 네. 대구. 자, 아무튼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만나고요. 수핵에 가는 의원들 안에는 진짜 여기는 이제 수박과 수박 아닌 진짜 의원들 지도부들이 많이 섞여 있겠죠. 그 안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지난번 이제 포옹 같은 일종의 어떤 형태의 화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또 이게 달리 볼 부분이에요. 이게 원내대표 새로 뽑히고 난 이후에 그 자기니까. 그래서 오늘 끝나고 추도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여 투쟁이라든지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과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이 민주당 개혁의 D-Day 날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가장 최우선 해결해야 될 거는 대의원제도 폐지겠죠. 그렇죠. 근데 뭐 자꾸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안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업적으로 봐도요, 음. 역대 대통령들 중에 경제 성장률이나 안보 강화나 아니면 어떤 자주적인 외교에 있어서 훨씬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성취를 해낸 분이에요. 근데 가장 폄하된 그렇죠. 그 성과가 가장 폄하된 대통령이죠. 예. 경제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실제로. 그거 가장 특히나 미국의 라이스 데리고 그 가르치던 거 하며, 콘돌리자 라이스 데리고 가르치던 거 하며, 일본 대사 보려고 1시간씩 독도 강의해주는 이런 기계는, 지금도 볼 수 없는 그런 성품이잖아요? 역대 경제 성장률이 김대중 5.3, 노무현 4.5입니다. 이명박 3.2, 박근혜 2.9예요. 아마 윤석열은 마이너스를 찍겠죠. 윤석열 마이너스 더 넘어가겠죠. 그래서 참 이분이 이 검사들의 이 빨래질에 결국 사법살인에 가까운 안타까운 어떤 마지막을 정리한, 저는 아직도 그 의도가 믿겨지질 않아요. 그분의 유서 없는 죽음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음모론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밝혀지든 간에 그분의 부재가 사실은 이 민주주의와 진보, 우리가 만들어냈던 문민정권 10년의 어떤 그 큰 말뚝을 뽑아낸 것 같은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실이죠. 그리고 이분을 기리는 게, 기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노무현 정신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안함, 기레기와 국정원과 검찰의 속은 그 바보 같은 그때 우리 그 미안함을
왜 지금도 못 느끼고 있냐고. 왜 조국을 보고도 당하고 있고 왜 추미애를 보고 당하고 또 있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잃고 나서 이렇게 14년간 우리가 계속 미안하고 속상하고 이 마음을 또 만들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학습 효과가 없는 건가? 멍청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싫어요. 한번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줬으면 우리가 최소한 의리는 좀 지키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욕할 시간이나 열정 가지고 경이나 국진당을 공격해도 검찰과 언론을 공격해도 부족해요. 힘 합쳐가지고. 퇴임한 그걸 해야 대통령을 돼. 욕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갈라쳐서 뭐가 있다고? 아니 퇴임한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워?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 그런 멍청한 짓을 또 반복하는지. 한 번은 실수지만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멍청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자기 집안일이나 뭐 가족 건드리지 마 이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학교나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얘기만 들어도 발끈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러한 폄하나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건 진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지내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 맞아요. 우리가 지지자라고 하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지지자였다고 하면 이걸 갈아타가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내부 총질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우리 편 아니고 걔들도 나는 수박들하고 같은 과 애들이라고 생각해.